먼저 인터뷰를 들으신 이후에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때부터 계속적인 컨택을 좀 했었고요. 양 팀이 어떤 이해도가 좀 돼야 되잖아요.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면서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저께 이 고영욱 단장님과 이야기를 경기 도중에 좀 나누면서 결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 가장 저희 팀 컬러에 좀 맞는, 저희 팀이 부족한 취약한 부분에 맞는 선수라고 좀 판단을 했었고요. 전년도에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장타력 부재가 항상 팀에 좀 힘든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나성범 선수를 FA로 영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풀어가고는 있었지만 우타 균형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떤 라인업의 우타 균형도 좀 맞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좀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키움이라는 팀 자체가 FA 선수가 많지 않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의 연봉이 좀 높기 때문에 B등급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저희 팀으로 넘어옴으로써 아마 A등급이 될 겁니다. 아마 누출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어떤 좋은 활약을 펼친다고 하면 단연 계약을 통해서라든지 FA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FA 계약을 해서 안 치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세 개 다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김태진 선수 마찬가지고, 드래프트권 마찬가지고, 현금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 2라운드권도 자체적으로 우리 스카우트팀과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올 시즌에 이 드래프트 툴이 조금 얇다는 평가를 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편안하진 않았지만,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과감하게 좀 결정을 할 수 있었고, 우리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은 어떤 중반 이후에도 큰 장타로 인해서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분명히 저는 원한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 꼭 필요한 선수에게 뭔가 아끼고 싶지 않았고 조금은 공격적인 그런 트레이드를 좀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하는 팬분들도 많긴 하겠지만 아마도 3년 안에 이 아쉽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현장에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뭔가 결과를 보여드리겠다라는 장정석 단장의 전화 인터뷰까지. 3년 계약했잖아요. 뭔가 3년 안에 뭐가 나와야 되니까. 3년 계약했으니까. 아니 근데 저희가 이 인터뷰 내용만 들어봐도 이 박동원 선수에 대한 어떤 믿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생활도 해봤고. 그렇죠. 네. 지난해 22홈런을 친 포수, 공격형 포수의 어떤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가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장정석 단장이 이제 감독 시절, 그리고 네네. 이제 그 해설위원 시절, 그렇죠. 박동원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이지영 선수는 투수 리드를 할 때 변화구 위주의 어떤 그 리드를 하고, 박동원 선수는 조금 더 빠른 공을 많이 이제 투수들에게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볼배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기아 타이거즈의 지금 투수진을 보시면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빠른 공을 살리기 위해서는 박동원의 볼배합 저는 필요하다고 아마 이 장정석 단장이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생각한 저는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좌우 타자의 어떤 비율 이런 것까지 언급을 했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 계산이 됐을 것 같고, 가장 핵심이 됐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박동원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나고 FA인데 과연 FA 선수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장정석 단장이 답변을 해놨습니다. 아마 키움도 기아도 여러 가지 좀 계산을 해봤겠죠. 네, 특히 키움 같은 경우는 사실 구단 사정상 박동원 선수 잡기가 지금 여의치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뭐 키움 입장에서도 제가 봐서는 김태진 선수하고 2라운더를 얻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카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향후에 위닝 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아주 뭐 적절한 그런 카드 교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박동원 선수를 데려가면서 네네. 아마 BFA 단연 계약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생각도 그렇죠.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계약 이 조건이 바로 아마 협상을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큰 출혈을 지금 기아 쪽에서 입고 나서 만약 박동원이 다른 팀으로 옮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기 전에 저는 BFA 단연 계약을 아마 기아 쪽에서 박동원 선수에게 제시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노림수까지 아마 분명히 네. 계산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아까 그 장정석 단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인 선수 중에 아까 김도환 기자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2라운드면 전체 순위 따져보니까 12번째 그렇죠. 정도면 상당히 이 상위 픽을 받을 수 있는 선수를 사실은 포기한 준 거잖아요.
글쎄, 근데 이게 지명권 트레이드가 된 게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각 팀들마다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롯데자이언츠 성민규 단장이 사실 그동안 조금 해왔던 이게 미국식 그 트레이드 방법 중에 맞습니다. 하나고요. 키움이 이번에 이렇게 한 거로 봐서는 미래 가치를 뭐 현재 박동원 선수 물론 아깝지만 미래 가치를 충분히 받았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키움이 원래는 전문가들이 5강 후보에 꼽지 않을 정도로 올 시즌 조금 별로였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의외로 지금 잘하고 있죠. 키움이 괜찮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물론 아쉬울 수 있지만 12번째 선수, 이거 사실 괜찮은 카드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키움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카드였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진작부터 이 지명권 트레이드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논의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지명권 트레이드가 좋은 점이 뭐냐면 윈나우 팀들에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의 성적을 내야 되는 팀들은 다른 선수를 데려고 오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그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본인의 팀에서 유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그만에 상응하는 좋은 선수를 또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수단을 운영하고 꾸리는 데 있어서 부담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신인 지명권으로 약간 희석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드가 이제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데리고 오는 선수 좋죠.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그 지명권이라는 게 사실 터질 수도 있고 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지명권을 트레이드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감을 좀 덜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이런 트레이드라고 그런 봐요. 장점도 있고. 예. 좋은 재료가 요리사 앞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요리가 나올지 이제 정말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은 김종훈 감독이 직접 들어보면 아마 더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저희가 직접 김종훈 감독과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소식이 들린 거죠? 축하할 일 맞는 거죠? 네, 맞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 팀 장타력이 좀 부족한 면도 있었고, 네. 좌우 타자들이 밸런스가 좀 박동원 선수 가세로 좀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투타에서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포수가 이제 좀 약하다는 부분은 시즌 전부터 많이 좀 나왔었는데 포수 보강이 이제 좀 필요하다는 이 부분을 감독님이 먼저 이 장정석 단장께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장정석 단장이 포수 좀 필요하니까 좀 트레이드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한번 의견을 낸 거예요? 그거는 겨울부터 어. 단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또 같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있는 한성택 선수나 김민익 선수가 수비적인 면은 좋은 포수들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타격적에서 좀 약한 면이 있어서 아무튼 겨울부터 단장님하고 저하고 포수 쪽에 좀 보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네. 그 박동원 선수가 타격도 굉장히 좋은데요. 몇 번 타순 예상하시고 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타수는 뭐 상대 투수 매치업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도 있고요. 포수니까 예. 수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뒤쪽 타순에 생각하고 있고, 박동원 선수가 저희 투수들하고의 제일 중요한 거는 호흡 문제가, 볼 배합이나 호흡 문제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 공격 쪽에서도 좀 장타력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하고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트레이드로 이제 뭐 김민식, 뭐 이제 한승태 기존에 있던 이제 포수들과 함께 이제 3명의 이제 포수를 이제 보유를 하게 됐는데 이 세 선수를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다각도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새 포수가 또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후속 코치나 코칭 스텝 한번 회의를 한번 해서 좋은 쪽으로 좀 결론을 일단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도현 선수도 합류를 했는데요. 이 팬들한테는 김희환 선수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 또 네네. 괜찮은 투수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김도현 선수는 올 시즌에는 중간 투수 요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부터는 선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범 선수 왔죠. 양현종 선수 돌아왔죠. 또 박동원 선수까지 합류가 됐습니다. 팬들의 기대치가 조금 높아지고 감독님도 목표를 조금 높이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목표 수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맞습니다. 좀 팬분들 기대치도 많이 높아졌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준비했던 거 하던 대로만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승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뭐 게임 플랜을 좀 잘 준비해가지고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팬 여러분들의 기대도 부응할 것 같고요. 좋은 성적 날 것 같습니다. 네. 기아 팬들이 아주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감독님 오늘 저 쉬시는데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좋은 성적 또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아 김종국 감독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기아가 정말 큰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KBO 리그에 과연 어떤 파장이 이어질지 저희는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